안녕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영어 신음입니다. 자, 아이들이 행복하게 마치 모국어인 양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이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았던 많은 케이스 중에서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망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 아이는 엄마의 뜻과 전혀 다르게 또 본인의 의지와 전혀 다르게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영어 학원 보낼 거면 절대로 보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저도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은 엄마들의 선택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이고 더 나은 결과를 꼭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요.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어에 대한 즐거움이나 영어에 대한 만족감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에요. 자,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만족감이나 즐거움이 없는 상태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쉽게 말해서 어머님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공부했던 방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영어 알파벳 처음으로 공부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이미 학습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자로 영어를 배웠죠. 영어를 글로 배웠어요. 영어를 글로 배우면서 학과목의 일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점수 잘 받고 대학도 잘 갔지만 나중에 누가 나에게 영어로 말을 시키려고 하면 어머 죄송해요. 저 영어 울렁증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다분한 경우. 이런 경우가 영어를 학습으로 공부하는 경우예요. 다행히 요즘은 영어 학습이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서 조금 더 원서 리딩이라든가 영상 보기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재미로 놀이식으로 영어를 접하게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더 편하게 영어를 접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어를 학습으로 가르치는 곳들은 굉장히 많아요. 영어를 학습으로 가르치는 학원들의 가장 일반적 특성은 어휘의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리딩의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영어 재료로 쓰는 교재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집 같은 작은 책들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원서를 기본으로 들어가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자, 그 문제집도 영어로 되어 있고 원서도 영어로 되어 있어요. 둘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두 교재가 아이에게 받아들여지는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문제집은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문제를 푸는 거는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스킬이라고? 자, 저는 이제 토플을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방식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렸었을 때 어떤 친구들이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함정에 빠지는지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킬 베이스로 티칭을 하게 되면 성인들의 경우는 굉장히 논리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그 얘기를 알아듣고 그 스킬을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서 점수가 탁탁탁탁 나오죠. 근데요, 아이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스킬이라는 걸 쓰기에는 너무나 기본 지식이 없어요. 또한 문제집처럼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었을 때 아이들은 그 정보에서 표면적인 뜻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엇보다도 지문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은요, 짧아요. 짧고 그 짧은 지문 안에서 내가 항상 이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부적인 한 부분만 보면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원서로 접근하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져요. 원서는 즐거움이 가득해요.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의 행위가 있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돼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영어가 습득이 되고 내용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초기에 문제를 풀려보면요,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지문보다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점수가 2점, 3점이 나오기 전에는 문제풀이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문제풀이로 크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친구들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비단 어른들을 가르칠 때도 지문을 제대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에 대한 정답도 당연히 제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어른들한테도 이러한데 아이들에게 지문의 재미를 쏙 빼고 문제 맞추기만 급급하게 하다 보면 엄마가 보기에는 아이가 느는 것 같지만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통 좀 실패하게 되는 영어 학원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어휘 중심의 책을 많이 보고요. 단어 암기를 많이 시킵니다. 시험을 많이 봐요. 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넘어가고 문제풀이를 해야만 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초등 저학년이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단어학습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시간에 많은 인풋을 쌓아서 본인이 언어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아이들은 영어 문제를 풀면서 영어는 공부해야 되는 것, 내가 이걸 공부한 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 것,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엄마한테 혼나는 것,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리기보단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즐거움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풋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소리 노출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문자가 인식될 수 있는 단계에는 영어 원서를 통해서 다양한 소리와 함께 글자를 넣어주시는 것이 단순하게 단어를 읽고 쓰고 암기하고 테스트 보는 것보다 이 아이의 영어 생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